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섭섭함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곤 합니다. 과연 이 섭섭함의 늪에서 벗어나 오히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고 스스로 깊이 후회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마법 같은 말이 존재할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대화 기술을 넘어 인간 본연의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한 관계의 지혜를 전달할 것입니다. 잠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작은 통찰이 당신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첫걸음이 당신의 인간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종종 섭섭함을 느끼는 순간 그 감정에 압도되어 현명한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이 스크립트를 통해 당신은 섭섭함이라는 감정을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섭섭함은 마치 우리 마음속에 박힌 작은 가시와 같습니다. 이 가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깊숙이 박혀들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 가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평온을 해치고 상대방과의 거리를 멀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섭섭함을 느낄 때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거나 혹은 침묵으로 일관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들은 대부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거나 혹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우리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상대방의 의도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이러한 오해와 불통은 관계의 균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끊임없는 의지의 충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각자의 의지가 충돌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행동이나 말이 우리에게 섭섭함을 안겨줄 때 그 원인을 상대방의 악이나 무신경함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타인의 의도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이었다고 쉽게 단정 짓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섭섭함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바로 이때 이 말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단어나 문장이 아니라 깊은 사색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인간관계에서 설득력 있는 말이란 단순히 논리적으로 옳은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존재이며 감정에 크게 좌우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벽한 주장을 펼쳐도 상대방의 감정선을 건드리지 못하면 아무런 설득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섭섭함을 느꼈을 때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기보다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혹은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넓은 이해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시작이며 관계의 지혜가 발현되는 첫걸음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을 넘어 그들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깊은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자, 그렇다면 섭섭할 때 해야 할 이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당신의 행동말 때문에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라는 솔직하고 담담한 감정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항상 나를 무시합니까? 당신은 정말 무례하군요.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이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제가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섭섭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을 명확히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감정, 즉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거울을 보듯 당신의 내면을 상대방에게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감정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화법은 심리학에서 나-전달법 I-메서지라고 불립니다. 나-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 생각, 욕구를 주어로 하여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비난받는다는 느낌 없이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고 당신의 감정에 공감할 여지를 갖게 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상대방은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이 저 사람에게 이런 영향을 미쳤구나 하고 깨닫게 되며 스스로 후회하고 당신의 편에 서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씨앗이 발아하여 싹을 틔우듯 점진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들의 의도를 고려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의도를 쉽게 오해하곤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아무런 악의 없이 한 행동이나 말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의도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당신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설득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의 심화 과정입니다. 마치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복잡하게 얽힌 관계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일시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장기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때로는 관계에서 오해가 더욱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의도치 않게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섭섭함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벽을 쌓는 대신 짧은 시간이라도 진솔하게 대화할 것을 제안하십시오. 잠시 제가 느낀 감정을 당신과 나누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3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제안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게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당신의 표정과 태도와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들도 함께 진솔함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비언어적인 표현이 일치할 때 진정성이 전달되고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에 더욱 깊이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처럼
당신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당신의 진심을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감정과 경험에 갇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러한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한다면 관계는 점차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표현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서 너무 좋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이 자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느끼도록 하며 관계의 긍정적인 면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긍정의 언어는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며 서로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내용을 전달해야 할 때조차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와 같은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부드러운 제안이 훨씬 더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적 대화입니다. 이러한 대화법을 익히는 것은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고 다시 꽃 피울 수도 있습니다. 섭섭함을 느꼈을 때 그 감정에 휩싸여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나는 당신의 행동말 때문에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를 진심을 담아 전달하십시오. 이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내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진심과 성숙함에 감동하여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당신의 편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섭섭함이라는 감정을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촉매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마치 진주가 조개 속의 이물질을 통해 만들어지듯 섭섭함이라는 불쾌한 감정도 관계의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벗이여. 삶은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이며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섭섭함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써 당신의 모든 관계가 더욱 풍요롭고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진심이 담긴 한마디는 1000개의 비난보다 강력하며 모든 오해를 녹여낼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디 이 지혜를 당신의 삶에 적용하여 평온하고 행복한 관계를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관계의 연속이며 그 관계의 질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관계가 항상 사랑과 이해로 충만하기를 바라며 다음 만남까지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앞날에 늘 행복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조언들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타인의 시선과 행동에 휘둘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득 어떤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들에게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존중을 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체 그들은 무엇이 다르기에 누굴 만나도 한 수 위로 갑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비결을 깊이 탐구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세상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갑이 되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과 그 비밀스러운 특징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더욱 단단하고 주체적인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인간관계는 마치 정교하게 엮인 실타래와 같습니다. 때로는 이 실타래가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며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우리를 올가매고 숨막히게 하며 피로감을 안겨주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알게 모르게 스스로를 을의 위치에 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왜 상대방의 작은 표정 변화나 말투에 일희일비하고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타인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며 불합리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현상의 근원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의 부족에서 비롯되거나 타인의 인정과 시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이 깊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누굴 만나도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존중받을 수 있는 갑의 자세를 본격적으로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 내면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관계 속에서 진정한 주도권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확고한 자기 중심과 자신을 우선시하는 태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정으로 갑의 위치에 서는 이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주의 중심이 자신인 것처럼 스스로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둡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이기심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먼저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존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림 없는 단단함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의 소신을 굽히거나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는 대신 이들은 자신의 분명한 가치관과 원칙에 따라 주체적으로 행동합니다. 이러한 견고한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타인으로 하여금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견고한 심리적 경계를 느끼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 감정, 에너지를 현명하게 배분하며 불필요한 관계나 자신을 소모시키는 상황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용기를 발휘합니다.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존중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법이며 이는 결코 변하지 않는 관계의 진리입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모든 건강한 관계가 시작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뚜렷한 자기 기준과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단단함입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이나 남들의 시선에 얽매여 자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과 철학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상황과 사람을 대하는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유행에 휩쓸려 무분별하게 소비하거나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무작정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단단함은 때때로 타인에게는 고집스럽거나 유연하지 못하게 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에게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흔들림 없는 사람이라는 깊은 인상을 줍니다.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며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깊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주변의 압력이나 유혹, 심지어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은 갑으로서의 강력한 존재감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그들의 삶에 무게감과 진정성을 더합니다. 이는 마치 굳건한 바위처럼 어떤 풍파에도 휩쓸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감정 표현의 자유로움 속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통제력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아예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특히 분노나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갑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쁠 때 마음껏 기뻐하고 슬플 때 진정으로 슬퍼하며 화가 날 때도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는 적절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의 불쾌감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이 자신의 감정에 압도당하거나 그 감정에 무작정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면밀히 인지하고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되 그 감정이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는 방향으로 폭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를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관망하듯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통제력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인상 대신 자기 감정을 능숙하게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깊은 신뢰를 줍니다. 감정을 숨기기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존재로 비칠 수 있지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그 감정을 능숙하게 통제하는 사람은 오히려 안정감과 신뢰를 안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에서 건강한 우위를 점하는 비결 중 하나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관계가 따라오게 만드는 주도적인 태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굽히거나 때로는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갑은 이러한 모습과는 거리가 맵니다. 그들은 관계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거나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주도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는 결코 상대를 강압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 타인이 그 관계에 자발적으로 들어오고 싶도록 만드는 탁월한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깊이 몰두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며 지치지 않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러한 자기개발과 성장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산되고 타인들은 그들의 빛나는 에너지와 당당함에 이끌리게 됩니다. 관계에 대한 초연함은 역설적으로 상대방에게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언제든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 설령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내면의 단단함이 오히려 상대방을 자신에게 더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빛나는 사람이 되면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법입니다. 즉, 관계의 주도권은 관계에 대한 집착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할 말은 하고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는 논리적이고 침착한 태도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갈등을 회피하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갑은 불합리한 상황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격앙되거나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대신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이고 침착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경고하며 필요하다면 그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심지어는 단절할 용기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호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거나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강력한 인식을 심어줍니다. 자신의 권리와 경계를 명확히 지키려는 꾸준한 노력은 결국 타인의 진정한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는 유연함 또한 잊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자기 주장이 아니라 탄탄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관철하는 모습이 바로 갑의 핵심적인 모습이자 그들이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용기는 타인에게도 건강한 상호작용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을 깊이 존중하고 내면의 생각과 가치를 밝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갑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무한히 존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 심지어는 불완전한 모습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이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깊은 자기 존중은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쉽게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흔들림 없는 단단함을 만들어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생각이나 독자적인 가치관을 타인에게 숨기거나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령 자신의 의견이 대다수의 것과 다르거나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신념이라면 당당하고 소신 있게 밝힙니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에게 거짓 없는 투명하고 솔직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며 그들의 진정성에 깊은 신뢰를 보냅니다. 가면을 쓰거나 타인의 기대에 맞춰 억지로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 본연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용기는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결국에는 타인의 진정한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타인도 자신을 존중하게 되는 법이며 이는 인간관계의 황금률과도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진실할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실된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특징은 관계에 대한 비집착과 지나치게 계산적인 태도를 지향하는 여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거나 끊임없이 득실을 계산하며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갑은 관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계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계의 결과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설령 관계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심지어 틀어진다 할지라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관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본질을 깊이 꿰뚫어 보고 있으며 모든 관계에는 만남과 헤어짐, 흥망성쇠가 있기 마련이라는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유입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으며 설령 그 베풀미 자신에게 즉각적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이러한 비집착과 여유는 상대방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며 그들과의 관계에서는 계산적인 마음 없이
순수하게 교류할 수 있다는 깊은 신뢰를 형성하게 합니다. 관계에 집착할수록 관계는 오히려 멀어지고, 관계에 여유를 가질수록 오히려 관계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갑의 모습이며, 이는 그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를 더하는 근원이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소유가 아닌 비집착에서 온다는 철학적인 깨달음과도 상통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굴 만나도 한 수 위로 갑인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특징들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으로 귀결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재정립하며, 때로는 직면하기 불편한 진실과 용기 있게 마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이며,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기억하십시오. 인간관계의 진정한 갑은 타인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려 들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스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 진정으로 주체적인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빛나는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관계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순조롭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당당하고 빛나기를, 그리고 그 빛이 주변에도 따뜻하게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잠재된 갑의 에너지를 깨우십시오. 변화는 바로 지금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